자, 보면은 이제 이 영상은요. 이제 한국 영상은 아니고 인제 밀리터리 굉장히 이거 제가 자주 좀 즐겨 보는 그런 채널인데 좀 한번 재밌게 영상이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가장 먼저 제가 1 세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비행기가요. 제가 영화에서 굉장히 많이 보는 그런 비행기네요. 제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쪽 영화를 괜히 좀 많이 보거든요. 자, 그런데 1 세대 전투기라고 하면은 우리가 1940 년대에서 50 년대 말 그대로 제2차 세계대전에서 쓰였던 그런 전투기를 우리가 의미를 합니다. 자, 이제 최초의 제트 전투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전에 우리가 전투기는요, 세대로 쳐주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사실 2차 세계대전이면요. 그렇죠. 거의 2차 세계대전 후반부에 등장을 했겠네요. 그런데 그 이전에 완전 초기 때 이런 전투기들을 보면요. 앞에요. 프로펠러가 있어요. 그리고요. 위에 지금은 뚜껑이 있잖아요. 뚜껑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미드웨이 해전 영화를 보면은 그게 이제 태평양 전쟁이죠. 2차 세계대전인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정말 그렇게 뚜껑 없는 그런 기체를 타고 아주 멋있게 정말 비행을 해내십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제 기존의 프로펠러를 없애고 대신에 이제 제트 엔진을 탑재하면서 이때부터 초음속 비행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1 세대 비행기가 시작이 되게 된 거고요. 대표 계종으로는 정말 추억의 F-86, 그다음에 뭐 윗동네 뭐 미그 15기 뭐 이런 것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F-86 세이버 같은 경우에는 우리 6.25 전쟁 당시에도 투입이 됐었는데 그때 상당히 많은 활약을 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 제트 엔진이 처음으로 탑재가 된 것도 있겠지만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레이더가 없어요. 방금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비행기들을 뭔가 탐지할 수 있는 그런 방어, 그런 미리 볼 수 있는 시설들이 그런 기능이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자, 그다음에 쭉 보도록 할 텐데 자, 이때도 다 이제 1 세대 미국기가 그렇죠. 미국기는 우리 편이 아닌 비행기라고 생각을 하면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각국의 이 비행기들이 나와 주고 있고요. 2 세대 비행기 따단 하고 등장을 했는데요. 사실상 50 년대에서 60 년대에 등장한 그런 비행기들을 우리가 2 세대로 많이 분류를 합니다. 사실상 공중전에 특화된 비행기들이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무장 같은 경우에는 레이더가 이때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되고 탑재가 됩니다. 그리고 공대공 미사일도 등장이 됐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좀 고속 직진 위주의 그런 기동을 많이 보여줍니다. 터보젯 엔진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마하 1 이상의 정말 초음속 비행이 말 그대로 실현이 된 상태가 바로 2 세대 때의 전투기고요. 대표적으로는 뭐 F104 스타파이터 마찬가지로 미그기에서는 미그 1 세대가 미그 15 였다면 2 세대는 미그 21, 미그 21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그기 안에서도 굉장히 세대별로 이제 다양한 바리에이션이 있죠. 자, 그다음에 이렇게 2 세대를 좀 봤는데 이어서 3 세대 바로 보도록 할까요? 자, 3 세대 전투기입니다. 자, 1960 년대부터 또 70 년대 이제 점점 현대전으로 오고 있죠. 자, 다목적 능력을 갖춘 전투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3 세대의 핵심은 다목적. 뭐가 다목적이냐? 우선 무장적으로 봤을 때에는 공대공 뭐 뿐만이 아니라 공대지 이렇게 여러 가지 임무, 다임무를 수행을 할 수 있는 전투기가 등장했고요. 그다음에 레이더 센서 뭐 아직까지는 조금 아쉽지만 아날로그 방식의 레이더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단일 기능밖에 구사를 하지 못하고요. 하지만 기동성이 상당히 좀 많이 이렇게 개선이 되면서 그렇죠. 기동성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면서 안정적인 이런 운용이 가능하게 됐고요. 공중전 이렇게 공중전 위에서도 싸우고 그다음에 폭탄도 떨구고 이런 다목적 전투기가 바로 3 세대 때 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여러분께 굉장히 익숙한 기종일 것 같은데요. 뭐 F4 팬텀 이때 이 3 세대고요. 그다음에 미라지 F1 이런 것들도 3 세대 현재 인제 전투기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만나 볼 게 이제 4 세대 전투기가 다 미그 정말 우리 편이 아니에요. 딱 봐도 뭔가 약간 좀 쎄하게 생겼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다음에 4 세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1970 년대부터 이제 90 년대까지 완전 다목적 이런 전투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의 무장은요, 정밀 유도 무기를 사용이 가능하게 된 점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정밀 유도 무기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레이저라든지 아니면 GPS 이런 것들이 사용이 본격적으로 됐는데, 당연히 이 레이더나 센서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발전을 이룹니다. 자, 이 적 탐지와 그다음에 추적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다기능 레이더. 당연히 아날로그가 아니라 이제는 디지털화가 됐고요. 기종도 마찬가지로 이제 초고기동성을 중심으로 하는데 중요한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카나드. 그다음에 두 번째가 추력 편향. 자, 추력 편향 같은 경우에는 이제 4.5 세대에 더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카나드는요, 앞날개를 의미를 해요. 우리가 전투기를 잘 보면은 앞쪽에 이렇게 지금 왜 갑자기 또 헬리콥터가 나올까요? 앞쪽에 조종용 보조 날개가 이렇게 잘 보면 나와 있는데, 이게 기체의 기동성을 높이고 또 저속에서도 양력, 비행기가 뜨는 그런 힘을 보조를 잘 해 주기 때문에 급기동을 할 때 갑자기 슉슉슉 하면서 방향을 바꿀 때 안전성 그리고 선회할 때 성능을 훨씬 높여 줍니다. 자, 그래 가지고 지금 보면은 이 앞날개 지금 잘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 카나다 같은 경우에는 뱃머리에 작은 노가 하나 더 달려 있는 카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방향 전환이 더 쉽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추력 편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4 세대 당시에는 일부 시제기에만 제한적으로 시도가 되면서 4.5 세대에 본격으로 적용이 되기 시작하는데, 엔진이 내뿜는 화염 방향을 움직여서요, 우리가 이제 비행기 방향까지 바꾸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굉장히 뭐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가 약간 이런 비유가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 짱구나 못 말려 같은 거 보면요, 이렇게 방구를 세게 뀌게 되면은 그렇게 붕 하고 움직이죠, 몸이. 그게 바로 추력 편향입니다. 네, 그렇게 설명하는 게 제일 뭔가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대표 기종으로는 F-15, 이제 익숙한 거 나오죠. F-15, F-16, 그다음에 뭐 SU-27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4.5 세대부터는 90 년대부터 운용이 되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AESA, 우리가 이 AESA 레이더라는 Active Electronically Scan Array 레이더가 나오게 됩니다. 안테나를 움직이지 않고도 이게 전자적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목표를 추적할 수 있는 최신 레이더고요. 이전 레이더가 이렇게 뭔가 손전등처럼 한 방향씩 다 비춰서 보는 거라면, 이 친구는요, 동시에 여러 방향으로 마치 잠자리 눈처럼 빠르게 전자식으로 스캔하는 360도 자동 감지 카메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스텔스 기능이 부분적으로 들어간다는 게 4.5 세대의 특징인데, 스텔스 말 그대로요, 적에게 들키지 않고 먼저 때리는 그런 은신 능력, 마치 해리포터의 투명 망토와 같은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5 세대 때부터는요, 2000 년대부터 시작이 되는데 완전 스텔스 설계로 들어가게 돼요. 부분적이 아니라 완전 스텔스. 자, 그래서 F-22, F-35, 그다음에 뭐 F-22 랩터 같은 경우에는 레이더 반사 면적이 0.001 제곱미터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0.01 제곱미터라는 말은 말 그대로 정말 레이더상으로 봤을 때 뭐 벌레 아니면은 작은 새 정도로밖에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적군이 탐지를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A4 용지 한 장보다도 훨씬 작은 면적으로 레이더에 잡히는 게 이제 0.001 제곱미터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4.5 세대와 5 세대 전투기의 스텔스 차이까지 저희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